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 아시죠? 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승리의 깃발을 쟁취한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편안하고 행복하네요. 남편, 자식들까지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살아보니 옛말 틀린 거 없더라고요.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처럼 운이 풀리니까 절 우습게 여기던 그 사람들 다 깨갱하던데요. 제가 승기의 깃발은 잡았는데요. 요새 좀 묘한 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전 엄마를 일찍 여윈 편이에요. 저 고등학교 때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둘이 남겨졌습니다. 아버지는 사업하느라 일밖에 모르시다가 엄마 없는 빈자리 채워주시려 많이 노력하셨어요. 아유, 지영아, 이거 어쩌냐. 아빠가 점심 홀랑 다 태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가자. 짜장면에 탕수육 좋지? 우리 아빠 진짜 라면 하나 못 끓이고 정말 큰일이다. 그러게 말이다. 네 엄마가 오죽 잘했어야지. 아유, 얼른 준비해. 아빠가 근사한 데서 점심 사줄게. 아빠와 전 서로를 의지하며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어요. 시간은 흘러 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단체 미팅으로 남편을 만나 연애까지 하게 됐죠. 남편은 의대생이었는데 둘이 한눈에 반해서 뿅 갔다고나 할까요?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런데 결혼은커녕 우리는 연애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람 홀어머니의 여동생만 둘이 있는 장남이었어요. 남자친구 집에선 연애하는 것조차 반대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친은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고 학원 하나 안 다니고 오로지 혼자 공부해 의대까지 간 실력자였습니다. 좀 이상하긴 했어요. 보통 장남이 공부 잘하면 집안에서 엄청 밀어주잖아요. 그런데 남친 집안은 반대였습니다. 아직 의대 공부 중인 남친이 집에 생활비를 대더라고요. 전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아니, 공부하는 것만도 벅찬데 과외 알바에서 번 돈을 싹 다 생활비로 보낸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과외를 더 하랬다는 게 진짜야? 사실이야. 아니, 내가 이렇게 산다. 잠도 모자라 죽겠는데 무슨 과외를 더 하라는 건지. 혼자 힘들게 공부하는 아들이 안쓰럽지도 않으시대? 동생들도 있잖아. 여동생들. 걔네 집에서 팽팽 놀고 멋이나 부리면서 용돈은 또 하루가 멀다 하고 달래. 미치겠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자기야, 이건 아니야. 거절도 하고 힘들다고 드러누워. 너무하시네 정말. 여동생들 용돈도 끊어. 남자친구는 제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생활비도 안 드리고 동생들 용돈도 과감하게 끊었대요. 팽팽 놀 시간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집에 보태라고요. 그러자 그분들 난리가 났대요. 저 때문에 남친이 변했다고 당장 헤어지라고 성화였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나도 할 만큼 했다고 했어.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받지 마. 그냥 무조건 피해. 남자친구는 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식구들이 다 절 욕한다면서 엄마랑 여동생들이 전화하거나 무작정 찾아와도 모른 척하라고 괜히 말 섞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고모네 집에 갔을 때였어요. 전화가 와서 무심코 받았는데 귀청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나 재수 엄마다. 김재수 알지? 땡땡 대학 의대생 말이야. 내 잘난 아들이랑 사귀는 게 너 맞냐? 지영인지 여운지 하는 애 맞냐고?
너 어디야? 당장 그 상판 좀 보자. 아니지. 네가 나 있는 대로 와라.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은 좀 어렵고요. 정 만나셔야겠으면 모레 어떠세요? 맹랑한 것. 네가 우리 재수 꼬셨지? 주제 넘는 짓은 어디서 배워먹었어? 당장 우리 재수랑 헤어져라. 우리 아들 지금 연애할 때 아니야. 집도 도와야 하고 동생들도 결혼시켜야 돼. 그런 애들 꼬드겨서 뭐? 집에 생활비 보내는 것도 끊어지게 해? 맹랑한 것. 지금 전화로 나눌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짜고짜 헤어지라고 하시면 곤란하죠. 저희도 성인인데. 이거 봐 이거. 꼬리 달린 구미호가 순진한 우리 아들을 꼬셔서 남의 집을 들쑤셔 놓은 거라니까. 야,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지금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니라서요. 끊겠습니다. 서둘러 끊었는데 고모가 펄쩍 뛰더라고요. 남친 어머니 기차화통 삶아먹은 목소리에 통화 내용이 다 새어나간 거였죠. 설마 남자친구 엄마냐고 어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그런 막말을 하냐고 팔을 걷어붙이는 거였어요. 아주 웃기는 상놈의 집안이라고 고모는 그걸 또 아빠한테 일러 바쳤고요. 우리 연애는 그렇게 순탄치 않게 흘러갔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남친 어머니 우리 집안을 아주 막대먹은 집안이라고 욕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요. 제가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인데요. 저희 아버지 중소기업 탄탄하게 일구시고 사회적 명망도 있고 평판도 좋으세요. 왜 그런 막말을 하세요? 미워하려면 저만 미워하면 되지. 왜 알지도 못하는 우리 아빠한테 그러시냐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 댔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양반 집안에다가 딸내미도 얼마나 조신하게 키우는 줄 아니? 어디 남자를 뒤에서 조종해? 너 당장 우리 재수랑 헤어져라. 난 너 같은 며느리 볼 생각 요만큼도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재수 씨랑 의논은 해볼게요. 저도 이런 취급 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진 않아요.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건데 시작부터 저 온갖 모욕 다 당하잖아요. 같은 여자로서 참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새파랗게 어린 게 어디서 나랑 맞짱을 떠? 눈 동그랗게 뜨고 버릇없이. 오늘 이후 볼 일 없을 거다. 영원히 빠이빠이라고. 이래서 집안을 파야 한다니까. 상스럽게 짝이 없어. 그런데 어이없는 건 남자친구 말로는 자기 집 양반 집안도 아니고 일가 친척도 하나 없이 달랑 자기네 가족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엄마가 지어낸 말이니 신경 쓰지 말라면서 어이없어 했습니다. 네 앞에서 있어 보이려고 괜한 말 지어낸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아이, 정말 어떡해. 사귀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냐?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아이, 그럴 만한 집안도 아닌데 어머니는 괜히. 됐어.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아니겠어? 우리 아빤 둘만 좋으면 아무 상관없대. 그리고 집안 따지자면 우리 집이 훨씬 나았어요. 친가 쪽으로 종친회도 있었고 거기서 다달이 나오는 돈도 있었죠. 지방에 땅도 많고요. 여기까지 고구마 먹은 듯 답답하셨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20년 지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남편은 당시 어머니, 여동생들의 반대에도 저랑 혼인신고하고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 경제적 지원으로 남편은 의대 공부 마치고 월급 의사 거쳐 개인 병원까지 차리게 됐고요. 전 아들 둘을 낳아 키워 둘 다 명문대에 보냈어요. 반면 절 그리 반대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인생 하락세만 꾸준히 타더라고요. 자연스레 제 앞에서 큰 소리는 못 치게 됐고 눈치를 보더라고요. 남편 생일이라고 하루는 시어머니 시누이들이 병원 앞에 찾아왔습니다. 사람 된 도리로 같이 중국 요리집에 갔어요.
거기서 시누이들 꼴사납게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오빠, 저기 우리 미진이 있잖아. 내 하나밖에 없는 딸. 좀 철이 없긴 한데 오빠네 병원에 취직 좀 시켜주면 안 될까? 얘가 인물이 좀 되잖아. 나 닮아서 좀 이뻐? 그러니까 힘든 일 말고 안내라든가 상담실장 뭐 그런 걸로 자리 하나 만들어주라. 넌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냐? 내가 말했지. 이 사람한테 말도 꺼내지 말라고. 눈치도 없이 여기서 그 얘기를 왜 꺼내? 여보, 얘 말 신경 쓰지 마. 오빠는 왜 그래? 나랑 미진이가 남이야? 그리고 병원 오빠 거잖아. 나한테 병원 인사권 없어. 네 새언니가 다 회계, 인사, 경영 다 총괄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걸 부탁해? 병원 차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장인어른 아니었으면 벅차서 버티지도 못했어. 큰 신우, 작은 신우다 백수 딸내미 아들내미를 우리 병원에 취직시키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 애들 키울 때 가뭄에 콩나듯 만나면 별 잘난 척을 다 하면서 유난을 떨던 위인들이 시누이들이었습니다. 저한테 애들 교육하는 걸로 훈수를 얼마나 뒀는지 몰라요. 비싼 전집 들여라, 친구도 아무나 못 사귀게 해라, 그러면서 자기 애들 버릇없게 키우더니 자립도 못 시키고 병원에 낙하산으로 꽂아달라는 얘기였죠. 안 될 말이네요. 지금 있는 직원들 개원하면서 지금까지 의리 성실함으로 얼마나 일 잘해주는 줄 알아요? 미진이 형규, 자기 힘으로 취직해야 돈 일자리 귀한 줄도 알아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이런 부탁 다시 안 했으면 하네요. 얼른 먹고 일어납시다. 짜장면 다 불겠네. 듣던 시어머니 옛날 성격 못 버리시고 기어이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무 매정하게 그러지 마라. 혈육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미진이 형규 자리 좀 봐줘라. 어머니 분명 그러셨잖아요. 저희 애들 어릴 때 저보고 애들 잘못 키운다고 막 혼내시면서 나중에 행여나 시누이들 덕볼 생각 말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사는 거라고 안 하셨어요? 저 어머니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큰 시누이 시어머니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자기들끼리 눈빛 주고받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살면서 맷집 단단해져서 이제 할 말은 똑바로 하고 살게 됐기 때문에 거칠 게 없었어요. 공과 사는 철저히 구분해야 되는 거라고요. 앞으로 같은 얘기 절대 꺼내지 마세요. 병원 이만큼 키운 거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두 노력해서 이룬 거고 거기에 무임승차하려는 건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결국 분위기 싸하게 헤어졌어요. 그래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탁 어설프게 들어주면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을 게 뻔했어요. 상스러운 집안이라고 저 무시하시더니 오히려 시누이들 가정폭력에 이혼에 별거에 난리였고요. 시누이 자식들 공부도 알바도 제대로 안 하고 그저 부모 등골 빼먹으면서 남의 집이랑 비교질이나 하는 그런 인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들지만 저한테 옛날처럼 대놓고 뭐라고 못하셨어요. 세월이 흐르며 제 파워는 더 커졌고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동네 엄마들 부러움도 샀죠. 하지만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본의 아니게 울아버지한테 불효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2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저희 아버지, 시어머니랑 인사다운 인사 한번 못 하셨어요. 무슨 해괴한 얘기냐고요. 처음엔 남편이 저랑 몰래 결혼하는 바람에 저 시댁과 거의 절연하다시피 했었고요. 애들 돌이며 100일이며 됐을 때 드문드문 시어머니랑 연락이 이어졌었는데 그때도 어머닌 제가 괘씸한 상태였어요. 남의 집 기둥뿌리 뽑아갔다고요. 툭하면 상스러운 집안이네, 여우 같은 기집애네 이러면서 속을 뒤집어서 굳이 예의 차리지 않았습니다. 친정아버지도 그런 속사정 다 아셨기 때문에 모른 척 해주시고 계셨고요.
아버지나 남편이나 각자 일들이 바쁘기도 했고 저도 거의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군대를 보내고 제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고 없이 자꾸만 기절을 하는 미주 신경성 실신을 앓게 됐죠. 지하철에서도 픽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었고 한 번은 차도에서 쓰러져 크게 다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겨울이었고 차들 정말 많은 도로가를 걷다가 그대로 기절을 해버린 거였어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놀라서 달려온 우리 아버지랑 남편과 함께 온 시어머니가 마주치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친정아빠와 시어머니는 그때가 첫 대면인 거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진짜 이상했습니다. 친정아빠가 먼저 인사를 하셨어요.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 진호엠이 친정 아버지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흐를 동안 너무 격조했지요, 사부인. 예? 예. 그렇네요. 근데 보니까 시어머니 표정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뭐에 벼락같이 놀란 것처럼 부들부들 떨고요. 제 딸이 크게 다칠 뻔했다네요. 사부인도 많이 놀라셨죠? 그런데 어디서 뵌 분 같기도 하고 유난히 낯이 익습니다만. 어이구, 난 몰라. 얘 진호애미야, 괜찮은 거지?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마. 어머니, 장인어른이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가시는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허둥지둥 응급실을 나가셨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으신지 넘어질 뻔하면서요. 저도 남편도 어머님 그러시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한편으론 열도 받았죠. 사돈어른 첫인사를 저렇게 무시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나 싶어서요. 우리 집안 무시하던 벌은 나왔나 싶어 막 화가 나려는데 친정아빠가 남편을 붙잡고 물었어요. 이 사부인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지. 조, 분자, 홍자 되십니다. 그게 본명이신가? 아니요, 개명하셨어요. 원래는 조분자, 해자 쓰셨고요. 조분해. 자네 사부인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남편은 순순히 대답을 했는데 아빠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네, 장인어른. 그런데 왜 그러세요? 인연이 이렇게 얽혀. 아빠, 왜요? 무슨 일인데? 일단 진호엠이 태어나면 얘기하자. 아버지 회사에 빨리 들어가 봐야 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 김서방, 부탁하네. 아버지는 어쩐지 사위 눈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좀 황당했고요. 그날 오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고모가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돼서요. 그리고 알게 된 진실에 전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아버지 대신 고모가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얘기였죠. 저분에? 그 여자가 네 시어머니였어? 세상 좁다더니 그래놓고 너랑 우리 오빠한테 상스러운 집안이라고 했다고? 기가 차 죽겠네. 지나가던 똥개가 웃겠다. 고모는 막 흥분하면서 열을 내셨죠. 우리 덕분에 굶어 죽을 뻔한 거 살았으면서 은혜도 모르고 오빠한테 어떻게 한 줄 알아? 아유, 징그러운 것. 그땐 다 어렸을 때였는데도 낯짝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뭔데? 얼른 말해줘, 고모. 고모 중학생, 네 아버지 고등학생 때 얘기다. 어느 날 동네에 거지 가족이 흘러들어왔지. 네 시어머니네 말이다. 낮이면 길바닥에 앉아 음식 구걸하고 밤엔 산에서 잔댔나? 별 흉흉한 소문이 다 있었어. 다른 동네에서 나쁜 짓 저지르고 패가망신에 떠돌아다닌다는 거야, 글쎄. 남의 집밭 서리에 간 주제에
큰 소리 땅땅 치고 아주 쌍스럽고 싹수 없었다니까. 그 집안 애구 어른이고 다. 지조 있고 뼈대 있는 집안이라던 시어머니 얘기는 몽땅 뻥이었어요. 고모는 점점 더 열을 올렸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어제 일 같다면서요. 그러다 우리 아버지가 나선 거야. 네 할아버지 동네 사람들 굽는 거 못 보셨다. 그런 인품에 살이 지혜도 밝으셨지. 동네에 논두밭도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많았고 읍내에 가게도 많았어. 흉년이 들면 썩은 무라도 나눠 먹어야 한다고 사람을 챙기던 분이 우리 친할아버지였대요. 떠돌이 생활하며 동냥하던 시어머니 가족은 할아버지 아량으로 다 쓰러져가는 집을 얻어 들어갔고 세간도 받아 살림을 차렸답니다. 대신 할아버지한테 약속을 했대요. 동네 물 흐리는 짓 하지 않겠다고요. 남의 밭설이 절대 안 되고 동네 사람들 이간질, 외상, 도박, 사기치는 거 절대 안 한다고요. 한마디로 동네에 적응해 살려면 말썽 부리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흉흉한 소문 돈다고 쫓아내자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아량을 베푼 거였습니다. 그 집 장녀가 우리 시어머니였고요. 그런데 어머님 훤칠하고 잘생긴 우리 아버지를 유혹해 사달이 났다는 거였어요. 어머머 징그러. 고모, 그게 정말이야? 시어머니가 고등학생이던 우리 아버지 쫓아다녔다는 게? 말도 마라. 네 시어머니란 여자 얼마나 음흉한지 동네에 이상한 소문까지 퍼뜨렸다니까. 나도 깜빡 속을 뻔했어. 나중에 사실 알고 동네 사람들 다 들고 일어났지. 어디 근본도 없는 집안에서 우리 오빠 넘보냐고.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속된 말로 반란 가진 시어머니가 우라버지를 대놓고 유혹했단 거였습니다. 아버진 자기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죽어도 싫다고 했고요. 고모는 당시 상황을 정말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로 꾸밀 수도 없는 얘기였습니다. 여기서부턴 당시 상황 재연해 드릴게요. 고등학생 아버지랑 시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일이래요. 동네에 얕지 않은 개울이 있었고 징검다리가 있었는데 학생인 우라버지 학교 시간 되면 시어머니가 그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대요. 아버진 진저리치게 싫어했는데도 매일요. 야, 비켜라. 너랑 말 섞기도 싫으니까. 오빠는 교복이 진짜 잘 어울린다. 근데 어머, 여기 솔기가 뜯어졌네. 오빠네는 바느질 해주는 사람도 없어? 벗어봐, 내가 꿰매줄게. 말 가려서 해. 내가 왜 네 오빠야? 아이, 교복에 손대지 마. 왜 이래? 사람들 보면 어쩌려고. 소문 좀 나면 뭐 어때? 청춘 남녀끼리. 비켜. 나 집에 가서 공부해야 돼. 넌 학생이 공부도 안 하냐?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한심하다 정말. 오빠, 저기 코스모스 보러 안 갈래? 저기 뒷산에 가서 밤도 따고, 응? 미쳤냐? 그럴 시간도 없고 너랑 같이 있는 거 동네 사람들이 볼까 부끄러워. 아, 빨리 비켜. 왜 길을 막고 그래? 진짜 1억이야? 오빠, 나 오빠 좋아하는 거 다 알면서. 여기 볼에 뽀뽀해주면 비켜줄게. 얼른. 야, 돌았냐? 너한테 그 짓을 하느니 개울에 확 코 박고 죽는 게 낫겠다. 에이씨. 아버진 그대로 개울에 빠져버렸대요. 차라리 그 편이 낫다 싶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 머리를 써서 우리 아빠 교복자락 붙잡고 같이 떨어졌다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물에 푹 젖은 채로 개울을 나오니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대요. 다 큰 처녀 총각이 대낮에 멱을 감았다고요. 극대노하신 할아버지가 아빠를 불러 혼냈고 아빠는 억울해 병까지 나게 됐대요. 그래서 중요한 대입 학력고사도 망치고요. 시어머니는 작정했는지
거짓말을 퍼뜨렸대요. 우리 아빠가 자기한테 같이 몇감 짜고 했다나요? 싫다는 자기를 개울에 손잡고 빠뜨렸다고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고 동네 사람들 하나둘씩 그 일로 속닥거렸고 안 되겠다 싶었던 할아버지가 나서게 된 거였습니다. 안 그럼 꼼짝없이 우리 아빠 장가들게 생겼더래요. 벼르고 있던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시어머니와 그 집안 어른들, 쑥덕이던 동네 사람들 다 앞마당에 불러서 아주 홍구멍을 내줬대요. 재봉이네 큰 여식 나와봐라. 내 앞에서 그날 일 자세히 말해봐. 네 말에 토씨 하나라도 거짓말이 있으면 내가 빌려준 집이고 밭이고 논이고 다 몰수다. 서슬퍼런 할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시어머니 집사람들 끽소리도 못하고 얼른 바른 대로 말하라고 했대요. 네 거짓말에 집이고 밭이고 다 날아가게 생겼다고요. 이거사, 얼른 바른 대로 말씀드려. 엄마까지 왜 그래? 너 거짓말 고할 거면 이대로 콱 혀 깨물고 죽어. 곧 겨울인데 너 때문에 또 쫓겨나야겠어? 엄동설안에 손발 동성 걸려 잘라지는 꼴 또 보고 싶어? 어르신 앞에 얼른 무릎 꿇어. 사실대로 다 고하고. 아유 어르신, 다 제 잘못입니다.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주십시오. 결국 시어머니는 모두의 앞에서 사실을 털어놓게 됐대요. 우리 아빠를 일방적으로 좋아해 징검다리를 가로막고 농담을 걸었다고요. 오빠가 같이 몇감 짜고 했다는 것도 다 지어낸 얘기고 일부러 소문낸 것도 사실이라고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었다는 거였습니다. 어르신,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상식이 오빠가 너무 잘생기고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랬어요. 다 몽땅 다 거짓부렁이라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어르신.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분수가 있지. 멀쩡한 남의 집 장남을 천박한 남봉꾼으로 만들어. 이 상식이가 얼마나 억울하면 병이나 들어 누웠겠어. 너 때문에 중요한 대학 시험도 망쳤다. 1년을 또 재수를 하며 고생을 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상식이는 너를 손끝 하나 안 건드렸다. 그 얘기지. 확실히 얘기해. 네, 제가 오빠 옷자락 잡고 늘어졌어요. 잘못했습니다. 대노하신 할아버지는 아예 그 집안 사람들을 동네에서 싹 다 쫓아내려 했대요. 거짓말하고 남 억울하게 하는 꼴 보니 싹수가 노랗다고요. 근데 시어머니 부모님이 무릎까지 꿇으면서 딸 자식 단속 잘하겠다고 애원을 했다나요. 서울 명문대 지원할 성적이었던 아빠는 이 소동으로 시험을 망쳐 재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동네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대요. 동네 사람들 갯돈을 들고 튄 거였죠. 한마디로 가출을 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가 막장이었습니다. 며칠 후 친정아빠 쉬는 날 저녁 해드리러 갔어요. 고모한테 옛날 일 얘기 들었다고 엄청 놀랐다고 운을 뗐죠. 사람 쉽게 안 변한다. 그 못되고 천박한 심성으로 며느리인 널 그렇게 천대했던 거야.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왕래 자주 하지 마라. 네가 시어머니하고 절연하고 지낸 그 세월이 다행이다 싶구나. 맞아, 아버지. 고모 얘기 들으니까 더 소름 끼쳐. 그냥 예전처럼 대면 지내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전 과거 사연은 저만 알고 있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뭐하나 싶어서요. 두 분이 고향에서 잠깐 아는 사이였다고만 말해뒀죠. 시어머니한테도 아는 척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시어머니 태도가 180도 돌변했어요. 항상 뭘 바라기만 하시던 분이 제 계좌에 말도 없이 돈을 보내질 않나
집에 보양식 반찬까지 보내고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시누이들이 돈 빌려달라고 징징대는 부탁도 시어머니 선에서 다 자르는 거였어요. 그걸 또 저한테 생색을 내고요. 갑자기 왜 저러시나 전 경계를 했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어머니도 느끼는 게 있나 봐. 당신 쓰러져 응급실 가는 거 보고 미안한 마음 드신 거겠지. 그동안 서운했던 거 알아. 그 감정 이젠 좀 풀어주면 안 될까? 왜 그래?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게 되니? 사람 마음이 빈대떡이야? 무시 서름당하고 욕먹은 거 그게 단박에 뒤집어지냐고.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잖아. 어머니 나이도 들어가시고 두루두루 잘 지내면 좋으니까 하는 얘기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는 자꾸 저한테 연락해 친정아버지 안부를 묻더라고요. 연세에 비해 정정하신 것 같다. 여전히 경영도 하시냐 묻더니 대뜸 아버지 사시는 동네가 어디냐고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전 황당했죠. 생전 그런 거 궁금하지도 않으시더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니. 사돈어른 사는 동네는 공기가 다른가 보더라. 하나도 안 늙으셨어. 나이 들어도 기품이 있으시더라.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보셨어요? 꼭 그런 것 같이 말씀하시네요. 아이고야, 그럴 리가 있겠니. 그날 처음 봤다. 은발이 아주 멋있으셔서 한 얘기지. 그러더니 주말이나 휴일 저녁 때 말도 없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었죠. 저 꼴 보기 싫다고 우리 집 오는 일도 드물었는데 바리바리 반찬이며 김치까지 싸우시니 정말 황당하기만 했어요. 남편도 놀랐나 보더라고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아이, 김치는 또 무겁고 어떻게 들고 왔대? 진호엠이 아프지 않니? 툭하면 기절하는 그 병 고쳐야지. 애미야, 내가 김치 종류별로 담가왔다. 입맛 없을 때 척척 걸쳐 먹어라. 근데 오늘 휴일 저녁인데 니들끼리만 있냐? 이런 날 바깥사도 모시고 외식 같은 거라도 하지. 자꾸 친정아빠 얘기 꺼내시는데 저도 모르게 신경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못 들은 척하고 냉장고에 반찬 넣고 있는데 제 뒤에 와서 이러는 거였어요. 애미야, 냉장고가 꽉 찼구나. 반찬 절반은 덜어서 아버지 가져다 드려라. 우리 아버지한테요? 안 그래도 돼요. 어제 제가 가서 냉장고 청소하고 반찬 싹 해서 넣어놓고 왔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속이 빤히 들여다보여 막 화가 나더라고요. 왜 갑자기 우리 아버지를 챙기려고 하는지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상한 일은 또 있었어요. 남편이 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막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재수, 넌 이렇게 눈치가 없냐? 내가 아니라 네 안사람을 챙겨야지. 난 됐다. 나 차 타면 멀미 나. 아유, 귀찮어. 진호애미야, 밥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라. 남편 자식 다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네 몸이나 챙겨. 그럼 지하철역까지 태워드릴게요. 아, 싫다니까. 난 요 앞에서 버스 탈란다. 버스 타면 한 번에 가는데 뭐하러 번거롭게. 나오지 마라. 아니다.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택시 타게 돈을 줘, 차라리. 어머니는 남편을 막 흘겨보면서 돈을 빼앗듯이 쥐고 집을 나가셨어요. 남편이랑 저 둘 다 황당했죠.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해 화풀이를 하거나 막말을 하시는 일도 덜어 있었어요.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건이 터졌어요. 친정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 점심 먹고 잠깐 아버지 집에 들르게 됐죠. 마침 고모를 백화점에서 만나 같이 가기로 했고요.
우리가 아빠 집 현관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커피 타러 부엌에 들어갔는데 누가 있었던 흔적이 있었어요. 요상한 향수 냄새 같은 것도 나고요. 머리털이 쭈뼛 서더라고요. 청소해 주시는 이모님 오시는 날도 아닌데 이상했죠. 고모, 잠깐만. 좀 이상한데? 뭐가? 누가 왔다 간 것 같아. 아빠는 아닌 것 같고. 청소 이모님 오시는 날도 아닌데? 도둑이 들었나? 몇 초 후 전 비명소리를 듣게 됐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죠. 그리고 보게 된 광경에 얼이 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시어머니가 고모 손에 머리채를 잡혀 아빠 서재방에서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모 양손으로 시어머니 머리채 단단히 잡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래, 너 잘 만났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숨어 있어? 왜? 옛날에 그 징검다리 때처럼 우리 오빠 바지가랑이 잡고 물고 늘어지려고 했냐? 이거 놓고 말해. 아유, 나 머리카락도 없는데 놓고 말하라고. 교양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애미야, 이 사람 좀 말려봐라, 응? 전 너무 기가 막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길길이 날뛰는 고모 말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서재방에서 고모한테 머리채를 잡혀 나오는지 도무지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우리 아버지 집엔 왜 숨어 있는 거예요? 나야, 반찬 좀 해드리려고, 이 손 못 나? 고모는 시어머니 얘기를 들을수록 더 화가 나는지 머리채 잡은 손을 막 흔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바람 빠진 풍선 인형처럼 막 흔들렸죠. 머리카락 한 움큼 빠졌을 거예요. 야, 너한테 우리 오빠랑 지영이 20년 넘게 무시당한 것도 분해 죽겠는데 이제 남의 집에 쳐들어와 안방마님 흉내까지 내려고 해? 인간아, 그러고 왜 사냐? 응? 넌 진짜 매운맛 좀 봐야 돼. 고모는 그대로 시어머니를 싱크대로 데리고 가더니 얼굴을 설거지통에 쑤셔 박았습니다. 시어머니 어푸푸 하면서 휘청거리는데 고모는 머리채 잡았던 손을 놓지도 않고 막 분해서 씩씩대셨어요.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남의 집에 멋대로 들어온 시어머니 콩밥 신세 지게 해야 한다고 하셨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버릇 여전하다면서 우리 고모 어찌나 분해하시는지 전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 전달하고 어머니 데려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친정아버지 집 주소랑 현관 비밀번호 남편이 시어머니께 알려줬더라고요. 며칠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병원 찾아가 울면서 호소를 하더래요. 여태 살아온 날들이 자꾸만 후회되고 다 잘못하고 산 것 같다면서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요. 이제라도 주변에 잘하고 베풀고 살고 싶다고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한테도 사죄하고 싶고 20년 넘게 인사도 못 나눈 바깥 사돈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잘하고 싶다고 남편한테 사정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말도 없이 아버지 집을 알려드려? 그것도 비밀번호까지? 잘했다, 잘했어. 그래서 결국 이 난리가 났잖아. 당장 와서 어머니 데리고 가. 고모 화 엄청 났어. 나 혼자 감당 못해. 남편과 전화 끊고 저도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경우가 아니죠. 고모가 경찰에 신고하란 것도 일리 있어요. 언제 봤다고 우리 아버지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요? 저랑 고모가 멀쩡히 있는데 어머님이 왜요? 이따 아빠한테도 말씀드릴 건데 어머니 진짜 큰 실수하신 거예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 안 보고 싶네요. 미안하다, 새아가. 나는 잘하고 싶어서 그런 것뿐이야.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 데려가고 고모 혈압 올라 병원 가시고 저도 집에 가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날 밤 2차로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3살 벌은 80까지 간다더니 우리 아빠 유혹하던 벌은 못 버리고 또 이렇게 우릴 괴롭혀? 아이,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장인어른을 유혹해? 아니,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내가 이 얘기만큼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당신 어머니 남자한테 꼬리치는 버릇 아주 역사가 깊더라. 전 시어머니와 친정아빠 사이에 있던 옛날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털어놨습니다. 얘길 다 듣더니 남편 얼굴이 새빨갛게 붉어지더라고요. 웬만한 일로는 그러지 않을 텐데 너무 민망한 얘기잖아요. 결국 남편은 저한테 고개를 못 들고 다른 방에 자러 가더라고요. 저도 이날은 정말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어요. 시어머니 보기 싫어 이혼해야 하나, 애들 장가갈 때까지 참아야 하나, 별 고민을 다하며 심란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시어머니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몇 주 후 집안에 또 난리가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잘하면서 시누이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둘 모두 절 눈엣 가시 취급하며 20년 넘게 뒤에서 흉봤는데 어머니가 변하니 시누이들이 약올라 미치는 거였어요. 게다가 어머니 사시는 그 낡은 집, 저랑 남편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장남한테 홀랑 다 줄까봐 시누이들이 안 달랐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로 문자로 또 집 앞에 찾아와 따지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어떻게 구워 삶았냐고 개 난장을 치는데 이건 뭐 상대가 너무 유치하고 개념 없으니까 싸울 맛도 안 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그깟 코딱지 같은 유산에 관심 없고 어머니 최근 행동에 분해서 잠이 안 온다고. 짜잘한 일 같고 자꾸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시원하게 쏴줬습니다. 시어머니 과거 행각부터 우리 아버지 집에 무단 침입해 머리채 잡히고 소동 일어난 것까지 다 말했어요. 시누이들 눈돌아가 저한테 쌍심지 켜더라고요.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해?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보든지. 난 비싼 밥 먹고 틀린 말은 안 하거든. 누구들처럼. 시누이들 처음에는 저만 죽일 인간 취급하더니 시어머니가 맞다고 하니 황당해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뭐라고 했는지 그 뒤로 신우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인사불성 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집에 오자마자 쓰러졌어요. 이런 모습은 결혼해 살면서 거의 처음이었죠. 남편은 술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고 금방 취하는 편이라 이렇게 폭음을 한 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숙취에 괴로워하는데 차가운 설탕물 억지로 먹이니 정신 차리더라고요. 집안 시끄러운데 남편까지 이러니 솔직히 우라가 치밀었죠. 시어머니도 밉고 남편도 밉고 내가 이 집안에 시집와 못한 게 뭐가 있나. 재산 키워 내조 잘해 아들 둘 잘 키웠는데 갱년기에 별꼴을 다 본다 생각하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상상도 못할 얘기를 꺼냈습니다. 난 엄마가 없어. 고아라고. 여태 인생 헛살았다. 헛살았어. 이 사람이 왜 이래?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할 말이 따로 있지. 엄마가 없다니. 어머니 멀쩡하게 계신데 왜 그래? 지영아, 나 죽고 싶다. 멍청하게 아무것도 몰랐어. 날 낳아준 어머니 돌아가셨대. 나 낳고 며칠 뒤에 나 때문에 죽은 거라고. 엄마, 어머니, 난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왜 이래? 여보, 정신 좀 차려봐. 남편은 2, 3일을 병이 나서 못 일어났어요. 술병이 난 것도 있었지만 충격적 사실에 몸과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에야 제대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남편은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로 들어가 여동생 둘을 낳은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전처가 낳은 아들인 남편을 친자식인 것처럼 키웠고요. 지금 어머니, 부모님 살던 동네 옆집에 새 들어 살고 있었대. 날 낳아준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갓난쟁이인 날 돈 받고 봐주기 시작했고, 그러나 혼자 대신 아버지랑 정이 들어 결혼한 거래. 아버지도 몇 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유언이 나로선 기가 막혀. 어머니가 새엄마라는 거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밝히지 말라고 했대. 장남이 엇나가면 큰일 난다고. 남편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편도 이제 중년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알게 된 출생의 비밀에 분하고 억울한 마음, 슬프고 비참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듣는 저 또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여보, 이걸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누가 알려줬어? 어머니가 자기 입으로. 뭐? 그게 사실이야? 난 친아들이 아니니까 이제부터 자기 신경 끄고 살래. 아들 노릇 할 것도 없대. 이게 말이 되냐, 하루아침에? 퀭한 얼굴의 남편을 보는데 갑자기 열이 받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무덤까지 갖고 갈 비밀을 이제와 남편한테 털어놓은 이유가 뭔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전 당장 시어머니한테 쫓아갔어요. 왜 그러셨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펄쩍 뜰 얘기를 듣게 됐죠. 시어머니가 이제와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한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나 바깥 사돈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 사돈지간도 아니잖아. 네 아버지 고상식 씨랑 잘해보고 싶다. 인생은 60부터 아니냐. 지영아, 아버지 혼자 두지 마라. 고향도 같은 내가 아버지 잘 보필하고 싶구나. 어머머, 제정신 아니죠? 어디 우리 아빠를 넘봐요? 미쳤나봐 진짜. 남편 일은 차라리 잘 됐네요.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죽도록 고생만 시켜놓고 무슨 아들이야? 영 끊는 게 낫겠어요 아예. 애들 아빠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아요? 걔한텐 네가 있잖니. 병원도 있고 천보대 같은 아들도 둘씩이나 있고. 불쌍한 건 우리지. 짝일은 외기러기 인생. 나랑 네 아버지 말이다. 고상식 씨가 어려서부터 나랑 인연이 있었다. 같이 개울가에서 몇 감던 사이야. 빨개 벗고. 남은 인생 우리 둘이 다정하게 살아볼란다. 지영아, 너 며느리가 아니고 이제 딸이야. 저도 모르게 20년 넘게 시어머니라고 불렸던 생판남인 그분한테 냉수를 들이부었습니다. 막말도 이런 막말이 있을까요? 기가 막혀 목구멍이 탁 막히다가 열불이 나니까 또 확 뚫리더라고요. 우리? 우리라고 했어요, 지금? 감히 우리 아빠를 뭐 어쩌고 어째? 진짜 상종 못할 사람이네. 내 남편 그쪽 친아들도 아니면서 찰거머리처럼 붙어 괴롭히더니 내 말 우습게 듣지 말아요. 여태 장남 하면서 등골 빼먹었으면 됐지 어디 우리 아빠를 넘봐? 진짜 돌았나 봐. 기분 더럽네. 숨 붙어 있을 때 보는 건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아요. 알겠어요? 지영아, 예. 택시 타고 집에 오는 길에 막 헛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제 친정아빠랑 재혼하고 싶어서 여태 장남이라고 기대온 아들을 내친 거였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요. 소름이 돋는 시어머니의 망상과 계획에 온몸이 다 찝찝하고 불쾌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머릿속에 뭔가 번쩍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을 100% 믿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생전 처음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춘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사이 남편은 기운을 차리고 여태 시달려온 철없는 여동생 둘한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너희들이랑 같은 핏줄 아니니 연락 끊으라고 엄포를 놓고 말 안 듣고 접근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한다고 으름장을 놨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행을 떠나겠대요. 남편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라도 제정신으로 못 살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 기차 타고 떠난 날 전 친정아빠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원래 동트기 전 새벽이 더 어두운 법이다. 김서방 방황 끝날 때까지 잘 기다려줘. 그리고 난 걱정 마라. 가평에 아빠 자주 가는 별장 있잖니. 이참에 은퇴하고 그쪽에서 지내볼까 해.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라. 잘못된 인연은 돌아보지 말고 빨리 끊어. 악연은 일찍 잘라낼수록 좋아. 고모는 걱정이 태산이었죠. 아빠한테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서요. 그래서 아예 아빠 집에서 당분간 지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얼마 후 심부름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희한한 사진을 내미는데 기도 안 차더라고요. 시어머니 어떤 남자랑 모텔 드나드는 사진이었어요. 그렇게까지 인생을 즐기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부터 사치가 심했는데 내연남까지 있던 거였어요. 척 봐도 사기꾼 냄새가 폴폴 풍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닌 제 친정아빠 돈 노리고 재혼이니 어쩌니 헛소리하고 있던 거였어요. 이 사람들 뭐하고 돌아다녀요? 둘이 한패예요. 어르신들 모인 데 가서 다단계 수법으로 무슨 투자 유도하던데. 뭐라고요? 그거 사기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내연남은 투자하면 1년 뒤에 부자 된다고 속이며 노인만 노린 신종사기로 목돈을 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또 홀랑 날렸나 보더라고요. 흥신소 사람 말로는 둘이 친정아빠 재산을 노리는 게 확실하댔죠. 그 와중에 남편도 뭔가 뒷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친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전직 형사인분이 하는 사설탐정사무소에 일을 맡겼대요. 낳아주신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디 묻히셨는지 일가 친척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며칠 후 예고도 없이 수척한 얼굴로 남편이 돌아왔고 저한테 알게 된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난 악마의 손에서 컸던 거야. 내가 한때 엄마라고 불렀던 그 여자, 감옥에서 죗값 치르는 게 노후의 전부가 될 거야. 내가 장담해. 듣기만 해도 너무 안타깝고 가슴 저리더라고요. 돌아가신 남편의 친어머니는 억울한 입장이었어요. 남편을 갖고 임신해 있을 때 당시 옆집에 살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바람이 났던 거였습니다. 출산 한 달 앞두고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충격을 받은 산모는 난산을 겪으며 숨을 거뒀고요. 그분은 결국 남편의 불륜으로 목숨을 잃은 거였습니다. 당시 동네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애초에 작정하고 그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수군댔대요. 결국 어머님 그 집에 들어가 사치해서 돈이며 땅이며 다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생모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자랐고요. 비극이 따로 없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라고 부른 그 여자, 정말 돈밖에 몰랐어. 나 고등학교 때 문제집 하나 속 시원히 사준 적이 없어. 아마 나 공부 못했으면 더한 일도 시켰을걸? 대입 공부하면서 동네 애들 과외에 뭐해. 나 2시간 이상 자본 적도 없어. 그 돈 다 생활비로 줬다고. 그뿐이야? 의대 공부도 정말 겨우 했던 거잖아. 과외 몇 학씩이나 뛰면서. 그것도 모자라다고 당신을 얼마나 쥐어짰니? 진짜 사람 아니야, 그 여자는. 돈 귀신, 물 귀신. 아휴, 귀신은 뭐 하나 몰라. 그 사람 안 잡아가고. 이제 우리 구경만 하면 돼. 그 악독한 여자 꼼짝없이 철장 신세 질 거니까.
얼마 후 남편과 저는 약간의 변장을 하고 시내 모처의 건물로 갔습니다. 거기서 어머니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마이크에 침튀기며 자랑질을 하고 있었어요. 친정아빠 이름 팔면서 곧 자긴 재혼할 거라며 가짜 보석 반지로 자랑을 늘어지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다단계 상품을 소개하면서 열을 올리더라고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치? 그저 돈이 최고지. 투자하면 연금처럼 돈이 따박따박 나오는데 이걸 왜 마다해요? 내가 산증인이야. 나처럼만 하면 아들이고 딸이고 손녀고 손자고 할머니 할아버지 좋다고 야단 난다고요. 수익률 몇백 프로, 월 수익 몇십만 원 어쩌고 하면서 연금처럼 평생 받을 수 있다고 사기를 치는데 어르신들 쌈짓돈까지 싹 다 빼먹을 꿍리가 빤했습니다. 전 가발 벗고 그 자리에 나섰어요. 소설도 잘 쓰시네. 어디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팔아? 고상식 씨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고 그쪽 진짜 애인은 사기꾼인 고영배잖아. 어디서 약을 팔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래? 아니지. 여러분, 제 딸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아이도 이 상품으로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세아가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나가서 얘기하자 얼른.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나가려던 찰나 남편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도망가요? 이제 다 끝났어. 당신 그 지긋지긋한 거짓말도 이젠 끝이라고. 그때였어요. 문 앞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의 내연남이 수갑을 차고 여러 명의 경찰한테 둘러싸여 나타났습니다. 뒤로는 우르르 몇십 명의 어르신들이 들이닥쳤죠. 다들 성난 얼굴에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피 같은 내 돈 내놓으라고. 사람들 원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경찰들이 그 사람들을 해치고 길을 만들었고 어머니한테 다가갔죠. 이미 머리 산발되고 코피 터진 시어머니 달달 떨면서도 오히려 큰 소리 떵떵 치는 거였습니다. 왜들 이래요? 평범한 시민한테 이래도 돼? 왜 나한테 수갑을 채워? 지영아, 재수야, 아들아, 세아가, 나는 잘못 없어. 정말이다. 강당에 있던 어르신들 삽시간에 사라지고 시어머니는 한 마리 가련한 똥파리처럼 손을 싹싹 빌었지만 결국 연행되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망상과 사기 행각으로 살아온 제가 한때 시어머니라 불렀던 그 여자와 내연남의 끝은 비참했어요. 사기 횡령,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에 처해졌네요. 사실 제가 그 두 사람을 신고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갖고서요. 철저한 계획하에 어머님 집에 들어가 증거란 증거 다 수집하고 며칠 동안 미행도 하면서 순진한 어르신들 등쳐먹는 현장까지 동영상 찍고 녹음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고요.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이 사회에 활개치는 게 정말 기분 나쁘고 싫었습니다. 또 제가 이러지 않으면 친정아빠 재산 또 호시탐탐 노릴 것 같아서 그것도 진저리 쳐졌고요. 확실한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 시간도 꽤 걸렸지만 남편과 저는 일상생활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네요. 남편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묘자리를 찾아 응어리진 마음을 풀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어머니 사진 다 불태우고 가족으로 살았던 흔적들 말끔히 버리는 일도 잊지 않았죠. 저 또한 20몇 년의 마음고생을 싹 다 털어냈습니다. 참, 이젠 아무 인연이 없는 시누이들이 딱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자기들 엄마 구속되고 빚은 산더미에 기댈 곳이 없으니 예전 벌은 못 버리고 온 거였죠. 남편은 질색팔색을 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야겠다고 하면서 소금까지 뿌리더라고요. 남매? 하나밖에 없는 오빠? 웃기시네. 야,
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안 태어나고 싶은 심정이야. 엄마 뱃속에 있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고. 앞으로 나 오빠라고 부르지도 말고 찾지도 마. 2년 좋아하네. 사지 멀쩡한 놈들이 어디서 거름뱅이질이야. 꼴 보기 싫으니까 얼른 나가 당장. 그 이후 남편은 어렵게 찾아낸 외가 식구들을 종종 찾아가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는 원망스럽지만 낳아주신 친어머니는 너무나 그립고 지금도 안타깝대요. 그 마음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렵게 구한 사진이 딱 한 장 있었는데 눈빛이 참 선하고 얼굴도 고우신 분이었어요. 그 사진 선명하게 복원해서 남편의 서재방에 넣어줬습니다. 저도 건강을 추스르며 제 생활로 돌아왔어요. 막내는 무탈하게 제대해서 복학했고 친정아버지는 원하시던 대로 가평에서 대부분 지내시지만 서울집도 오가시며 편하게 살고 계세요. 고모는 가끔 농담으로 그러네요. 아버지 때 못한 복수 딸이 시원하게 해줬다고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지영이랑 김서방한테 빌붙어서 형편없이 살더니 꼴 좋다. 지영아, 이제 거칠 것 없이 헐헐 날아다녀라. 알겠지? 내가 요새 밥맛이 아주 꿀맛이야. 인생의 혹을 떼어내니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작정하고 저한테 고맙다고 하네요. 당신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당신 아니었으면 난 상상하기도 싫어. 하나밖에 없는 아내 더 아끼고 사랑하려고. 어우, 닭살. 그래, 전우회로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자. 사랑이라니까 무슨 전후회.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힘들었던 경기를 모두 끝낸 후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까지 모두 딴 후련한 느낌, 그런 속 시원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어렵고 힘든 일 있더라도 꼭 용기 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